자,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2학년 제자 여러분. 일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이제, 일품 38페이지. 오른쪽 이제 개념 강의를 할 건데, 일품이 이제 38페이지 오른쪽 내용이 생각보다 설명할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일단 제 개념 강의 일부로 하겠고요. 일부로 하겠고, 일부의 제목을 이제 호도법이라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도법. 요 1부가 끝나면 아마 좀 바빠가지고 1부 하고요. 2부는 내일 아니면 연휴가 끝나서 다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도법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잠깐만요. 일품 스토리 좀 잠깐 볼게요. 모든 책이 좀 스토리 비슷한데, 그래도 좀 볼게요. 좋습니다. 자, 일단 호도법을 설명하기 전에 일단 잠깐 이제 일품 책에는 없지만 60분법을 잠깐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 20분 정도 있는데 좀 설명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용 생각보다 설명한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이걸 안 하고 설명하면 좀 여러분들이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만 빨리 하겠습니다. 60분법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배운 각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배운 60분법이었습니다. 60분법을 수학적으로 좀 얘기한다면 원을 그려놓고 원의 둘레를 이제 360등, 원의 둘레를 360등분 합니다. 원의 둘레를 360분 했을 때 360분은 한 조각이 나오겠죠? 한 조각. 이 벌림의 각도를 1도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즉 60등법은 원의 둘레를 360등분 했을 때 360등분 했을 때 나오는 부채꼴의 벌림의 각도입니다. 부채꼴의 이제 벌림의 각도입니다. 벌림의 각도입니다. 어쨌든 이 60분법을 하는 것은 이제 왜 이름을 60분법이라고 정해줬냐면 이것도 역사 얘기를 좀 해야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수업 전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수업 전에 오셔서 질문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60분법, 원의 둘레를 360분 했을 때 나오는 부채꼴의 벌림의 각도인데, 오늘 수업하고는 상관없지만 어쨌든 1도를 만약 이제 60으로 나누면, 우리가 1분이라고 하고요. 1분을 이제 60으로 나누면 1초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개념도 있다는 건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어쨌든 이 60분법이라는 건 이제, 각을 정의할 때 이제 비율의 개념을 사용한 겁니다. 비율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비율의 이제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학자들에게는 물론 60분법이 좀 좋습니다만 60분법 말고 새로운 각을 정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각의 개념을. 왜 새로운 각의 개념을 정의가 필요했는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많은 얘기를 지금 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미적을 배우면 알게 되고요. 근데 그 전에도 알 수는 있어요. 삼각함수를 배우면.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각함수라는 거 예를 들어서 삼각함수 아직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x축을 제가 각도의 크기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x축을 각도의 크기로 정의한다면 이 x축 각도의 크기는 이 x축이라는 건 이제 실수의 세상이잖아요. 각을 이제 실수화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실수화할 필요. 무슨 말이에요? 각 1, 각 2, 각 루트 2 이런 식으로 1이라는 각은 몇 도일까? 2라는 각은 몇 도일까? 루트 2라는 몇 도일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각을 실수할 필요가 있다. 어떤 그런 의미가 필요하다 이거죠. 요 정도만 이제 느끼시고요. 더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각을 실수할 필요가 있다. 1도라는 것은 1이라는 각도가 아닙니다. 1도라는 것은 원의 둘레를 이제 360분 했을 때 나올 한 부채꼴의 벌림의 각도지 1도는 각 2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1이라는 정의를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수학자들이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수학자들이 드디어 호도법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됩니다.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그럼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어떤 각의 크기를 어떻게 각의 크기를 나타내느냐? 처음의 시작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 두 개를 그렸는데 하나의 반지 이름을 제가 A라고 보고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 반지 이름을 B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 반지 이름의 크기와 반지 이름의 길이와 똑같은 호의 길이를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반지 이름의 길이와 똑같은 호의 길이를 잡아줍니다. 그랬을 때 나이를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야이를 1라디안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생기는 부채꼴의 벌림의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정의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다르더라도 이 A가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 이 B가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두 개의 원이 반지름이 다르더라도 1라디안의 크기는 같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시작입니다. 1라디안. 이거 어떻게 정의하고, 나중에 단위 라디안을 없애서 각 1이라고 정의합니다. 각 1. 각 1은 여기가 A이고, 호의 길이가 A. 그러면 각 2라면, 제가 여기를 A로 잡고, 여기를 2A로 잡았을 때, 얘가 각 2인 겁니다. 그렇다면,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해서 각을 실수화하는데 성공한 거죠. 이게 이제 호도법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호도법을 시작할 때 호의 길이를 위해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법인데 일단 첫 번째 한 게 1라디안을 정의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라디안을 통해서 각의 크기를 정의해 나가겠다. 각의 크기를 정의해 나가겠다. 이게 바로 지금 호도법입니다. 호도법이라는 개념은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인데 이 호도법이라는 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 기본 단위인 1라디안 정의가 필요한 거죠. 1라디안이라는 걸 정의를 통해서 앞으로 라디안을 통해서 각의 크기를 정의해 나가겠다가 바로 호도법인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잠깐만요. 밑에 일품체계는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1라디안은 대충 몇 도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1라디안은 몇 도일까? 이거를 일단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려는 겁니다. 1라디안은 몇 도일까? 이걸 잠깐 이제 선생님이 다시 그림을 그리면 선생님이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일 때 야이를 이 벌림의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정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중심각의 크기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비례하기 때문에 1라디안 대 호의 길이 R은 360도 대 2파이 R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360도일 때 2파이 R입니다. 외항과 내항을 곱하게 될 때 R을 없애버리면 360도는 2파이 라디안이 될 겁니다. 위로 나눠버리면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 된다. 이런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구나 이런 정의를 해놓고 나중에 라디안을 생략해버리는 겁니다. 파이는 180도 이렇게 하는 거죠. 3.1415965545는 180도 이렇게 해서 각을 실수화해가는 겁니다. 파이 라디안은 180도라는 개념에 여러분이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면 근데 야이를 좀 다르게 아까처럼 이제 제가 방금 전에 했던 어떤 비례식의 관계로 느끼지 않고 그냥 바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일 때 1라디안이라면 이게 1라디안인데요. 이 라디안이 왜 나오냐면 반지름이 레디어스죠. RADI 레디어스. RADI 유아스인가 위에신가요? 갑자기 오랜만에 졌잖아요. 생각이 안 나요. 레디어스. 찾아보시고 이제 앵글이죠. 앵글. 레디어스하고 앵글의 이제 합성어입니다. 반지름을 이용해서 각을 표현했다 해서 그 정도 이제 아시면 될 거고요. 어쨌든 이제 선생님이 이제 1라디안을 이제 이런 거로 표현했다면 여러분들이 야이가 만약 우리가 이 반원을 한번 그려볼까? 반원을 이렇게 하나 그리면 이 반원의 야이의 길이, 호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전체가 2파이 R이니까 파이 R이죠. 파이 R. 그러니까 이제 야이하고 호의 길이하고 중심각의 크기를 비례하니까 R일 때 1라디안이라면 파이 R일 때는 야이를 파이 라디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파이 R은 평각이니까 180도죠.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이 라디안이 평각이니까 180도 이렇게 이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가도록 할게요. 파이 라디안이 180도니까 여기 양변을 파이로 나눠버리면 1라디안은 파이분의 이제 180도가 됩니다. 파이는 3.141592653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니까 3.14 15926535
요 정도까지만 치면 되고 더 이상 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보면 1라디안은 이제 1라디안은 십진법으로 얘기했을 때 57.295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갑니다. 57.295도 이렇게 갑니다. 야, 얘를 근데 만약에 다시 분으로 바꾸고 싶다면 여기 있는 0.295 곱하기 60도 해가지고 다시 분으로 바꾸게 되면 57. 57도 17분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또 도를 분으로 바꾸고 다시 분을 초로 바꾸면 57도 17분 44초 44.8초 이런 느낌으로 아마 갈 겁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없고요. 그냥 57.29 어떻게 선생님이 이렇게 옛날에 배웠냐면 옷을 찢었는데 이구 하나가 옷을 찢었다 이렇게 배워서 57.25는 걸 알고 있는 거지. 예전에 아마 이럴 겁니다. 이것도 기억이 확실하진 않은데 아마 그럴 거예요. 어쨌든 57. 몇 도 도달해서 1라디안은 60도보다 좀 작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고 파이분의 180도가 1라디안이다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호도법의 이제 개념을 가르쳐 놓고 호도법의 이제 정의를 가르쳐 놓고 가계 크기를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가계 키를 나타내는 법인데 이 바로 호도법이다. 이 호도법의 시작에 단위 1라디안을 일단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놉니다. 반지름의 길이와 이제 호의 길이 같을 때 그 벌림의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정의하고 가계 실수화에 성공한 거고 이 라디안을 통해서 가계 크기를 정의해 나가겠다가 바로 호도법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60도라고 적어져 있으면 그냥 60 곱하기 1도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180도를 파이라디라고 했고 1라디는 파이분의 180도면 1도도 정의할 수 있겠죠. 이걸 180으로 나누면 1도는 180분의 파이라디안이겠죠. 이렇게 파이라디 1도 대신이 뭘 집어넣어요? 180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죠. 약분해버리면 60도는 이제 3분의 파이 라디안이 될 건데 라디안 단위를 생략해버리고 3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호도법을 배워놓으면 60분법 역시도 바로 라디안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 각을 실수할 수 있다 이거죠. 이런 겁니다. 그리고 만약 3분의 파이 라디안이 적어져 있으면 반대로 3분의 1 곱하기 파이 라디안이라는 거니까 파이 라디안은 이제 180도인 거니까 다시 60도로 올 수 있다 해서 라디안이 있으면 이제 60분법으로 60분법에 있으면 라디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요 정도가 일단 아시면 돼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해 놓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일반각 있죠. 앞에서 배운 일반각을 잠깐 얘기하면 거기서 우리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 이렇게 해서 일반각을 만약 정의했다면 어떤 동경의 오파가 나타나는 수많은 각들을 하나의 각의 형태로 표현했다면 이 일반각을 앞으로 호도법을 배웠다면 이 360도는 2파이 라디안이 되겠죠. 파이가 180도니까 라디안은 빼버리겠고요. 단위를 곱하기 n 아니 더하기죠. 더하기 알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각을 앞으로 2n 파이 플러스 알파도라고 하겠고 이 알파도가 만약 60분법으로 주어져 있으면 예를 들어 30도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얘는 30 곱하기 1도에서 이렇게 이제 1도를 이제 180분의 이제 파이 라디안 이렇게 보고 약분하면 6분의 파이 라디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 오프라인 강의 시간에는 천천히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부족한 강의지만 우리 제자님 예습 복습할 때 쓰는 거니까요.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